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2025년 카페쇼 마지막 날이에요. 토요일이죠. 며칠 동안은 저도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는 것들을 떠들거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 날에 집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코엑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차가 많이 막혀요. 카페쇼가 매년 갈 때마다 이제 달라지고 새로운 업체들이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쭉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이번 카페쇼를 가보니까 사실 저는 오늘은 가서 A관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A관이랑 B관을 아직까지는 방문을 안 했어요. 매일 갔지만. 그리고 C관이랑 D관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저희가 회사에서 좀 구매할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전자동 머신이랑 샘플 로스터기 이런 거 좀 보러 좀 갔었어요. 카페 엘레라고 해가지고 로스터리, 작은 로스터리들이 참가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직전 해까지만 해도 카페쇼를 하면 A, B, C, D관을 하고 뭐 2관 같이 따로 하나 큰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연회장 같은 정도의 크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카페 엘리라고 하는 작은 로스터리들을 다 모아놨었는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행사에는 2관이 없고 C관에다가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입장할 때 번호를 입력하고 줄을 엄청 길게 서야 했다면, 이번엔 자유롭게 들어가실 수 있고, 거기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브랜드에 가셔가지고 커피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커피 시음을 많이 해요. 시음을 하려고 줄을 서시면 될 것 같고, 이 카페쇼를 나감에 있어서 큰 행사인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회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건 전시회고 박람회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체험을 해보시려는 거예요. 물론 돈을 쓸어 오시는 고객들, 그리고 기업들은 이 기회에 오픈 준비를 하거나 필요 장비들이나 신기술 같은 것들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들, 구매할 것들을 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요일이랑 금요일 비즈니스 데이나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고, 금요일이랑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확실히 수요일이랑 목요일보다 금요일날 참관객이 더 많았어요. 매출로 봐도 더 높게 나왔고. 그런데 그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사실 적은 인원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카페 관련 조사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분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끔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있죠. 카페를 준비하고 오시는 분들이 돈을 쓰려는 것도 있지만, 일단 시음을 해보고 맛을 보는 게 되게 당연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자기기 박람회나 아니면 가구라든가 다른 어떤 전시장에 가셔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페는, 커피 박람회는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를 소개할 때 그 어떤 걸로도 글이나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려드리는 것보다 맛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음을 해서 먹게 해드려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좋은 고가의 커피들은 시음을 해서 무료로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CO의 낙찰을 받거나 파나마 커피, 게이샤라든가 이런 좋은 커피들은 한 잔 한 잔 추출할 때도 아마 단가가 많이 있으니까 그 시음이 잠깐 오는 게 아니라 그냥 4일 내내 아침 10시부터 저녁 한 대여섯 시까지 꾸준히 줄 서서 계속 준다라고 하면 10ml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양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드시고 나서 그걸 가지고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데, 구매로 이루어지면 좋고요. 근데 맛있다고 무조건 다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카페쇼에 가져갈 때 이제 예산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박람회를 갔는데 내가 뭐 콩을 몇 개를 살 거야. 뭐 사실 먹는데도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혹은 드셔보시고 맛이 있어서 기록을 해 놓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먹을 거니까 사야지 라고 체크를 해 놓으실 수도 있고, 아, 이 로스터리는 롤팅을 잘하네, 맛이 좋네, 나중에 꼭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든 방문을 해봐야지 해서 적어 가셔가지고 나중에 하실 수도 있는데, 카페쇼에 가지고 오시는 라인업들이 보통은 다 좀 특이하거나 평소에 본인들의 매장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좀 1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좋은 라인업들을 추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었던 커피는 다음에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쇼를 운영하시는 업체들은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행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카페쇼 좀 큰 부스로 나가려면 그 부스당 참가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엘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금액으로 4일 동안 장사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혼자 간다 라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고요. 콜라보를 해가지고 다른 부스나 다른 크게 참여하시는 업체에 끼어가지고 조금 부스를 이용하는 정도만 되겠지, 그게 아니라 단독으로 본인들의 매장이나 그런 스타일을 꾸며가지고 가려면 혼자 가는 것보다 직원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알바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로스터리나 매장에서 그 스케줄을 조절해가지고 직원들이랑 가면 됩니다. 사실 직원들이랑 가면은 뭐 사실 출근 장소만 변경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돈이 들지 않아요. 그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스케줄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 다만 매장 인력이 좀 빠듯하겠죠. 근데 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매장들은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때 좀 빠듯하거나 아니면 휴무를 다른 날로 미루고 그날은 전원들이 출근해서 약종 매장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한번 잡아올게요. 최저 시급으로 해서 일당으로 뭐 10만원 정도 잡을게요. 되게 미니멈이에요. 그러면 2명에서 3명 이상은 필요합니다. 못해도 2명은 필요하죠.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거나 한 명이 응대하고 있으면 다른 한 명이 다른 분을 응대하거나 뭐 준비를 하거나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돼서 못해도 한 3명씩, 최소 2명에서 3, 4명 이상씩은 오십니다. 그럼 뭐 한 3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식사도 해야 되고. 근데 그나마 매장이 서울에 있거나 주거지가 서울이신 분들은 부담이 없는데, 지방에서 오시는 분, 서울만 벗어나더라도 오시는데 좀 힘들죠. 그런 분들은 교통비 내지는 숙박비가 필요해요. 숙박을 하려면 또 사장님 직원분들 같이 오시다 보면 직원분들 다 재워야 되니까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야 되는데, 그 숙박비도 그 하루 전날 올라야 되거든요. 지금 물건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수요일 밤부터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3박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수, 목, 금까지. 수, 목, 금, 토. 자꾸 헷갈리네. 화요일날 설치였죠. 그래서 4박을 잡아야 돼요. 일단 그것만 해도 한 100만원 이상 될 거예요. 그리고 주차가 되는 곳이 없어요. 카페쇼는 주차를 지원해 주지만 50%의 할인만 지원을 해줄 뿐이라서 하루 종일 코엑스에서 주차를 하시려면은 3만원, 맥스 6만원인데 시간당 1시간에 6,000원 정도인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하면 6만원인데 할인권을 받아서 3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한 100만원 이상 들어가겠죠. 그리고 짐을 실어 오는데 자차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차가 좀 SUV나 승용차인데도 좀 커가지고, 그리고 내가 행사를 참여할 때
사용하는 짐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차량에다가 싣고 오셔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부스를 꾸밀 거예요. 그리고 갖고 올 장비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용달 1톤을 불러야 됩니다. 용달이 경기 서울 정도면은 한 7만 원이고,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좀 더 비싸겠죠. 그것도 한 10만 원 잡아요. 왕복이에요. 왕복은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부스를 이제 꾸미는데, 부스를 꾸밀 때 그냥 내가 갖고 온 가구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공은 현장에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시트지를 발라주시는 기사분들을 부를 수도 있어요. 시트지 바르는 게 좀 빡세거든요, 거기. 이게 사실 4일 쓰고 떼서 버릴 건데 이쁘게 바르고 싶잖아요. 근데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바르면은 되게 오글오글하고 좀 못나게 돼가지고 그렇게 좀 찌글찌글하게 된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 붙여가지고 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엘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해주시는 분들의 시공비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스에 참가하는 비용이 단순히 보이는 비수 비용뿐만 아니라 이걸 왔다 갔다 시설을 가지고 철수하는 비용까지 들고요. 부스를 이용하실 때 전기가 기본으로 2kg? 1, 2kg 정도 들어가는데, 또 커피를 추출하시는데 머신 가져오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증량해야 돼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급수 배수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은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정수 시스템 협찬사들이 있어서 거기서 받아 쓸 수 있게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또 급수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싱크대도 갖다 놓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싱크대를 갖다 놓으면 배수까지 다 연결을 해 주니까. 이제 경험상 급배수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하시면 머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하는 것 같고요. 배수 따로 급수 따로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급수는 또 따로 안 해요. 양동이에다 받아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이미 입점하는 시설 참가비 빼고 부대 시설에다가 가져오고 장비 넣고 직원들 밥 먹이고 숙식하고 뭐 하고 하면은 그걸로도 한 1,200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 원두 판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원두를 얼마나 파느냐가 관건이에요. 원두를 판다고 그게 100% 수익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가 있죠. 그리고 패키징도 새로 하고, 스티커나 예를 들어서 홍보물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포스는 매장을 문을 닫고 오시는 분들은 매장에서 뽑아 오실 거고, 혹은 포스 회사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렌탈을 하시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결제하는 단말기를 사서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어요. 워낙 행사를 많이 가시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데 연결해 가지고 결제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포스를 오래 쓰고 있는 회사에 연락을 드려 가지고 임대를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게 아니면은 보통 조그만 단말기를 갖고 계세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제 체감상 저도 지금 10년 내내 참관객으로도 오고 참가사로도 많이 오고 했었는데, 체감상 우리나라는 거의 다 원두 판매가 주였어요. 원두 내지는 굿즈, 그리고 자신들의 브랜드를 소개하는 홍보의 목적이 좀 컸죠. 그리고 납품 상담을 좀 많이 받았고. 근데 점점 잔당 음료를, 커피를 판매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요. 워낙 커피 가격들이 고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커피를 판매하는 그 사이즈가 작아졌거든요. 하이엔드 커피들이 좀 인기가 많고, 가정에서도 좋은 커피들, 희소한 커피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200g 단위가 150g, 100g, 50g, 20g 단위도 원두가 작아지면서
판매가 시작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있는 박람회들에서는 잔당 커피를 판매하는, 잔으로 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커피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외국 로스터리들이 들어와서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도 판매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도 해외에서 들어온 로스터리들이 잔커피를 많이 판매하시기 시작했고, 사실 잔커피가 마진이 훨씬 좋죠. 그리고 유명한 로스터리의 세계 챔피언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로스터나 브루잉 하시는 브루어들, 바리스타들이 와가지고 커피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도 커피를 팔면은 좀 팔립니다. 이게 마진율이 원두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원두를 파는데 국한되어 있었던 시장에 지금 잔커피를 판매하는 것들이 좀 늘어났고, 잔커피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원두를 사려면 100g, 200g, 뭐 50g만 해더라도 몇만 원씩 하니까, 그 잔커피는 뭐 만 원이 넘는 가격 정도 하는데, 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구매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원두보다 좀 저렴하고, 그리고 유명한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 브랜드, 그 로스터리에서 만들어준 커피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기 가면 그 샘플로, 시음으로 커피를 엄청 많이 먹기 때문에 잔커피를 먹고 다른 커피들을 먹기가, 카페인 쇼크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커피를 팔면은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로스팅한 콩을 팔아가지고 거기 행사를 나갔던 부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회사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잔커피를 판매함으로써 이 커피를 팔아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한 가지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늘어난 것 뿐이에요. 고객들이 이제 잔커피를 구매해서 먹기 시작하는구나.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시음이 많이 줄어들고 대부분 구매해서 먹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참가하시는 참가사분들이 조금 더 좋은 라인업이나 더 좋은 커피들을 더 제대로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 참여하는 업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음이 많아지면 참관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궁금하면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카페쇼가 되게 좋은 게, 커피를 교육함에 있어서 비교해보면서 먹어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카페쇼를 재미있게 관람하는 팁 뭐 이런 것들 중에서는 많이 먹어봐라, 많이 먹어보면 볼수록 좋다라고 해서 당연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음을 하는 것이, 시음이 많이 들어가면 끊임없이 줄이 들어가고 제품을 계속 들어가는데,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그 소요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또 주변에서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시음을 못하는 품목을 참 품목으로 판다거나, 사실 다른 것들을 먹어보고 이 로스터리의 실력이라든가 소싱 좋은 콩을 갖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너무 고가의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시음이 불가하더라도 저거는 돈 주고 사볼만 하다라고 판단해서 사 먹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좀 판매가 많이 일어나는 구조가 좀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서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4일 동안 고생, 4일 며칠 동안 뭐 준비를 몇 달 동안 하셨을 텐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면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브랜딩 되고, SNS로 고객들이랑 소통이 잘 되는 브랜드, 유튜브에서 핫하거나 SNS가 핫해서 팔로워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고객들이랑 소통을 해놓고, 이걸 진짜로 매장이 아닌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접점인 거잖아요. 또 지방에서 올라오신 고객들도 서울에 오셔가지고
모든 카페들을 다 가보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분들도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한자리에 모인 카페들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맛있게 볶아온 카페들을 다 맛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잘 하시는 회사들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그 구독자도 많고 활동을 활발하게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줄이 많이 서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그게 잘 안 되는 회사들은 아무리 현장에서 멋있게 잘 준비를 하더라도 좀 쉽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그 후자 쪽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고객이랑의 접점을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매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많이 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페쇼를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는 그 많은 롤스터리들이 소비자한테 가장 단시간에 자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뢰 행사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안 나가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매년 이렇게 나가시는 거를 보면 참여하면서 그 시장에 우리 회사, 우리 브랜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알리고 직접적으로 회사를 소개하시기에는 이만한 광고나 홍보하는 수단이 없다라고 생각도 해요. SNS를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다 이제 광고를 태워가지고 비용도 태우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잘 모아서 홍보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해서 나가는 것들이, 뭐 사장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면은 운영자가 자기의 만족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분들이 이런 행사를 참여해보는 직원분들의 관심사에 좀 부응할 수 있게끔 이런 큰 행사를 같이 이루어내는 그 성취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잘 만들어서 많이 판매가 되면 여기서 일어나는 수익금도 있을 것 같고, 또 장점만 보면 그렇지만 단점을 보면은 사실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고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출석 도장을 찍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 4일 동안 그리고 이 며칠 동안 나갔던 것들이 단순히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드에 피드 몇 장 정도로, 몇 장의 사진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행사라든지 다른 기업들이랑 미팅을 할 때 참가를 했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 소개서에 한 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쇼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나갈 때는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좀 일찌감치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꼭 그 기회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억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고, 좋은 제품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우리 회사를 생각해보고 그 제품 샘플도 많이 주잖아요. 꼭 쓰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4일간은 불태우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네요. 저는 오늘 여기서 직원분들이랑 같이 행사를 마무리하고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